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학개론 챕터 1번 관광의 기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밑에 학습 단계 한번 보시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 학습 단계 보시면 여기서 배워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자, 첫 번째 관광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내용이고,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관광의 개념,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개념이라든지 서양에서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관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뒤에 관광 행동의 결정, 그 다음에 발전사, 관광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다음에 관광 사업이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이 관광 사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 자원의 개발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그 챕터 1에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 관광의 의미부터 배우실 텐데요. 자, 관광의 성격이 관광학의 성격입니다. 관광학의 의미고 관광학의 성격은 아무래도 학문입니다. 자, 관광과 관련된 학문을 의미하고요. 자, 관광학이란 관광이라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넘어오셔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관광은 문화교류, 그 다음에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관광의 평화 지향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학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의 성격이 시험에 출제되는 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광학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래도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광학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의 특징 첫 번째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이라는 그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을 토대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종합 학문으로서의 관광학의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응용 학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 인간 및 사회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범을 제공하고 실천 지향적인 성격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원적 과학관이 필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광학의 학문적 책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관광학의 특징에서 학문으로서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첫 번째 그 학문적 체계로서는 종합 사회과학적 관광론이 첫 번째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네커라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베르네커는 관광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관광학의 체계를 관광 원론, 관광 관계론, 관광 정책론으로 크게 분류해서 관광의 주체는 인간이고 밑줄 치실게요. 관광과 관련돼서 베르네커가 한 얘기인데 관광에 있어서 주체는 인간이 되겠고 자, 인간은 그들의 욕구, 소망, 기대, 관념을 관광으로 실현시키고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총체적 경제 현상과 종합적인 사회 현상을 관광이다라고 베르네커가 이야기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2번 베르토리노라는 사람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로서 종합사회과학적 관광론으로서의 학문적 체계도 있지만 개별 응용과학으로서의 관광학으로서 또 관광경제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리학, 관광경영학, 관광사회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광학이라는 거는 단일 학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합쳐서 또 종합과학으로서의 관광학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관광학을 세세하게 세분화시켜서 나온 것처럼 관광경제학, 관광지리학, 관광경영학, 관광사회학으로 또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학문적 체계로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관광학의 학문적 체계가 어떤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학의 발전 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관광학이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범위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체계적으로 확립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방법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내용인데 관광학도 하나의 사회과학이고요. 이 사회과학이 학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연구 범위도 명확해야 되고 대상도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념 자체도 딱 명확해지고 체계가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도 관광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체계가 잡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학문적으로 균형적인 발전과 연구 분야의 다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특정 분야에 편중된 시각이 아닌 균형적인 접근 방향으로 변화돼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치우친 어떤 학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 넓은 그
균형 잡힌 접근 방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학문적 이론이 합리적인 실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학문적 실용성이 반드시 추구돼야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관광학이라는 거 연구를 통해서 얼만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실용성에 대해서 추구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관광교통업이나 주제공원 등 응용 분야에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는 계량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개념을 수치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는 계량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가치관 등은 그에 적절한 질적 연구를 병행한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량화가 가능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량화가 불가능한 가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수치화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질적 연구가 필요하고 관광학도 어떤 그 개념화가 명확한 것과 개념화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해서 효과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연구 방법상에 있어 표본조사법, 문헌연구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지연구법이라든지 사례연구 등 세부 기법이 충실화가 요구된다. 즉 단순한 연구 방법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관광학의 발전 과제로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 방법도 단순한 그 기존에 있었던 문헌연구법이라든지 표본조사법에서 더 나아가 여기 나와 있는 사례 연구라든지 현지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자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광학의 연구 나왔는데요. 자, 관광학은 관광산업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응용사회과학 분야의 학문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사회과학의 하나의 분야가 되겠고요. 관광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관광안내사에서부터 관광기획, 설계, 관광산업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관광 관광안내원뿐만 아니라 관광을 기획한다든지 관광을 설계한다든지 관광산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자 관광학의 어떤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관광 자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밑줄 치실게요. 인문, 지리, 자연지리적 소양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인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지리적 지식, 자연지리적 지식 소양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 미술, 문화재, 미학 등 다양한 인문적 소양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한국 관광 안내 또는 해외 관광의 자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학 소양도 필수적이다.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책으로 나와 있고 뭐 이렇게 글씨로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광 자원 해설도 배우시고요.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국사도 배우시고 또 법규범도 배우시고 관광학도 배우시고요.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또 어떤 외국인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관광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경영학에 관한 지식이 요구되며 관광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체 국토와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안목,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학적 이해도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산업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4번 관광학은 아직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길지 않아 자 이웃 학문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번 관광학의 역사는 자 밑줄 칠게요.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1963년 경기 초급대학과 경희 초급대학의 관광과가 개설되면서 시작되었고요. 이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1982년 경기대에 경영학과 대학원이 신설되기까지 많은 대학들이 관광학과를 신설하였고요. 이러한 대학들은 어학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자, 기술의 근거를 이루는 학문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 역사와 관련해서 1963년도에 경기 초급대학과 경희 초급대학에서 관광과가 개설되었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번 관광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시험에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의 개념 보실게요.
일반적인 개념이 나올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념 이외에 여러 학자들이 관광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중요한 학자들 제가 몇 명을 찍어 드릴 거니까 그 정도만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 일반적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광이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밑줄 치셔야 되겠네요. 자, 관광이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은 가버리면 안 되고요.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로 돌아와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 자, 타국이나 타 지역의 풍물, 제도, 문물 등을 관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연 풍경 등을 감상, 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을 관광이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돌아올 것을 목적으로. 두 번째,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야 된다. 세 번째, 타국이나 타 지역의 풍물, 제도, 문물을 관찰하고 견문을 넓힌다. 자, 그리고 자연 풍경 등을 감상, 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한다. 이게 관광의 네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네 가지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온다. 이걸 보통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회귀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권을 떠난다. 이거를 탈일상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견문을 넓히고 감상, 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한다. 자, 이렇게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동성이 목적이다. 그래서 밑에 관광의 개념적 구성 요소로서 이동성과 회귀성과 탈일상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관광의 그 개념 세 가지로 나왔죠. 일상의 첫 번째, 상용 관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자, 두 번째, 관광학의 저명한 학자가 정립한 개념 규정을 충분히 참고해야 되겠고, 세 번째, 규정된 개념은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의 뜻 한번 읽어보시고, 자, 관광의 개념적 구성 요소 세 가지, 이동성, 회귀성이 다시 돌아온다 이 뜻이고요. 탈일상성,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난다라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개념적 구성 요소로 갖고 있다.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관광의 유사한 의미로서 여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가, 그다음에 소풍, 유람, 기행, 자, 피서, 방랑, 레크레이션 등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비슷하지만, 자, 관광이 가장 포괄적인 그 어떤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포괄적인 관광이라는 개념 안에 여행이라든지 여가, 소풍, 그다음에 유람, 기행, 피서, 그다음에 방랑, 레크레이션 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광의 어원입니다. 자, 관광의 어원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먼저 동양에서 관광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요,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역사가 동양에서 가장 깊은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이 되겠고요. 자, 관광이라는 표현은 중국 주나라의 역학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주역이라고 하는데, 이 주나라 때 간행된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관국지광 이용비누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관국지광 이용비누왕, 이걸 풀이를 해보면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나라의 발전상을 자, 보기 위해서는 자, 왕으로부터 손님으로 초대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관자가 발전, 본다란 뜻이고요. 광자가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건 발전을 본다라는 뜻에서 여기 주역에 최초로 등장한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발전상을 보러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풍속, 제도, 문물 등의 실정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내용, 관광의 최초 어원, 아시아에서의 동양에서의 최초 어원은 중국의 주나라의 역학에 나와 있는 관국지광 이용비누왕이란 뜻에서 관광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 일본에서도 관광이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일본에서는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그 해외와 어떤 교역을 텄고요. 자, 당시에 네덜란드의 어떤 여왕이었는데, 당시에 네덜란드의 여왕이 일본과의 교역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배를 한 대 선물하게 되는데, 그 배 이름이 관광환이었어요. 그래서 관광환이라는 배 이름으로부터 관광이라는 용어가 일본에 최초로 쓰이게 됐다. 뭐 이 정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관광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관광의
관광이라는 뜻, 서양의 관광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투어리즘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투어리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어라는 뜻에 ISM이 붙은 건데요. 자, 보통 영어에서는 ISM이라는 그 뒤에 접미사가 붙게 되면 개념이 좀 확장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어는 잘 아시는 여행이고요. 자, 이 개념의 확장을 위해서 이즘을 붙이게 되고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 관광이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관광에 해당하는 투어리즘은 토르너스 그러니까 투어르너스에서 유래한 투어의 파생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내용 자 2번 투어리즘이란 말이 처음 쓰여진 건 1811년 영국의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더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자 1811년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11년 더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 영국에서 간행한 그 더 스포팅 매거진이라는 잡지에서 투어리즘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다.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시아의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들어온 계기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19세기 중엽에 1842년인데 자 아편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영국이 한 아편 전쟁 청나라와 영국이 한 아편 전쟁을 계기로 이 투어리즘이라는 용어가 또 아시아에 최초로 들어오게 됐다라는 내용도 하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투어리즘, 관광과 유사한 용어인 트래블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유럽에서 여행이 힘들고 위험했던 중세 암흑기 이후에 생겨난 것이고요. 자, 중노동을 뜻하는 여기 트라베일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워두셔야 될 내용은 투어리즘이라는 관광이라는 영어 단어는 1811년도에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 페이지 여러 학자들의 관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걸 다 외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자, 첫 번째 글릭스만이라는 사람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만, 세 번째 마리오티, 그 다음에 네 번째 오길비 정도까지는 반드시 이 관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릭스만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부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일반 관광론이라 그래서 관광학의 체계화를 시도했던 최초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이란 자, 글릭스만은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제하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재관계 총체를 관광이라 한다라고 글릭스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볼만이라는 사람은 또 관광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 관광론의 사회 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어떤 최초의 시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이런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관광이란 기분 전환, 위락, 업무 등을 목적으로 위해 정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자 총체적인 여행의 총체적인 개념을 관광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리오티 한번 보실게요. 관광 경제학 강의라는 책에서요. 자 관광을 외국인의 관광객의 이동으로 단정하고요. 이동이 안겨주는 경제적 의미를 해명하려고 노력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길비는 자 관광객 이동론 특히나 오길비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온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오길비는 1933년도에 자 관광 또는 관광객이란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집을 떠나 그래서 오길비는 특정한 시간을 딱 뒀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자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집을 떠나 관광지에서 금전을 소비하는 것 경제적인 소비 현상이 일어나야만 관광이라고 한다라고 어떤 그 관광지에서 그 취득한 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득한 돈을 관광지에다가 소비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길비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훈지커, 베르네커, 뭐 페슐, 그다음에 뭐 디페르트, 그다음에 뭐 일본 사람 두 분이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많은 학자들이 관광에 대해 좀 조금 개념을 좀 달리하고 있구나.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자 어떤 이동성이라든지 회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일상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길비 같은 경우는 그 1년이란 기간을 딱 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10번에 뭐 다나카기치까지 나와 있고요.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관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여러분들이 관광법규에서 배우셨던 관광학
그 관광법규에서 배우셨던 관광진흥법에서 관광 사업을 정의해 놨는데 관광 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해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라고 우리나라 관광 개론에서 관광 법규에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광의 구조 및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의 구조 이건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보실게요. 관광의 구조 및 관광 그 구성 요소라 그래서요. 먼저 관광 구조를 보시면 관광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 욕구, 관광을 가고자 하는 어떤 심리 상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관광 욕구란 일반적으로 관광 행동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심리적인 원동력을 관광 욕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광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심리적 에너지를 관광 동기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사람은 누구나 관광 욕구와 관광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의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되고 크게 관광 수요 시장을 구성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광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관광 대상은 관광 객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자, 주체로서 관광의 주체로서 어떤 그 심리적 원동력인 욕구와 동기를 갖고 있고, 그러면 관광의 객체, 관광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객체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관광에 대한 욕구나 그 다음에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어떤 객체를 관광 대상 또는 관광 객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관광 대상은요, 크게 관광 자원과 관광 시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광 자원이란 자,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정, 풍습, 예절, 국민성, 민족성과 같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관광 자원으로서 관광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 시설이라 그래서 자, 관광 자원을 살려서 관광객의 욕구 충족을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숙박 시설이라든지 그에 부수된 서비스들을 관광 시설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3번 관광 매체 별표 한번 치시고 이거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자, 관광 매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 매체는 자, 관광객과 그러니까 관광 대상을 연결해 주는 걸 관광 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어떤 그 주체, 관광 주체로서의 관광객과 관광 객체, 그러니까 관광 대상으로서의 어떤 관광 자원이나 관광 시설을 연결해 주는 걸 관광 매체라고 그러는데, 이 매체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공간적 매체, 두 번째 시간적 매체, 세 번째 기능적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적 매체라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광 주체, 관광객이죠. 자, 객과 관광 대상, 관광 자원이나 시설을 연결해주는, 공간적으로 연결해주는 걸 관광 어떤 그 공간적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공간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시설이 공간적 매체로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을 연결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간을 연결해주는 건 교통시설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간적 매체인데 시간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적 매체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휴게 시설이라든지 숙박 시설이 시간적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연결해 주는 것, 휴게 시설, 그 다음에 숙박 시설이 대표적인 시간적 매체가 되겠고, 자, 이걸 기능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자, 대표적으로 여행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업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주체인 관광객과 객체인 관광 대상, 그러니까 관광 시설과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매체와 관련돼서 공간적 매체는 교통, 시간적 매체는 휴게시설, 숙박시설, 기능적 매체는 여행업 이렇게 나오면서 뭐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관광 매체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죠. 또 관광의 구조 및 구성 요소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 관광 대상과 관광객을 연결해 주는 걸 매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 매체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광의 유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의 유형은요, 관광의 마리오티의 분류가 있고 베르너커의 분류가 있고 일반적인 분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많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외우시면 되냐면 일반적 분류 정도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관광을 분류할 때, 자, 첫 번째 감상 관광,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어떤 그 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화적 관광, 스포츠 관광, 종교적 관광, 보건적 관광, 상업적 관광 이렇게 나눠서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출제됐냐면 관광을 분류할 때 자,
같은 어떤 관광길이 같은 분야의 관광길이 묶은 것으로 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상 관광은 자연, 풍경, 사적, 문화, 그다음에 예술 이런 것들을 감상 관광이라고 얘기하고 문화적 관광은 수학여행이라든지 학회 또는 연구를 위한 출장, 전람회, 박물관 등을 견학,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것들을 위한 어떤 관광을 문화적 관광이라 하고 자 그다음에 스포츠 관광은 여기 뭐 쉽겠죠. 경기 대회 참가라든지 그다음에 관람, 수영, 스키, 등산, 골프 등을 위한 여행과 각종 오락장이라든지 오락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관광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 관광, 그다음에 사찰, 성당 참배 및 성지순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건 관광은 온천 입욕이라든지 뭐 요향, 피한, 피서를 위한 체제 및 여행을 보건적 관광이라고 하고 상업적 관광은 다 아시겠지만 쇼핑이라든지 어떤 사업상의 계약을 위한 여행을 우리는 상업적 관광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마리오티나 베르네커의 분류는 한번 읽어만 보시고 기본적인 분류를 여러분들은 잘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의 수요입니다. 자, 관광의 수요. 자, 관광의 수요는 자, 개념부터 보실게요. 관광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관광객을 가리키며 자, 관광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 수요의 개념은 관광객을 가리키고요. 자, 그다음에 관광의 주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을 관광의 수요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광 수요의 특성 나와 있는데요. 자, 관광 수요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관광 수요의 어떤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 수요의 종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효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재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도 수요라는 건 자, 밑에 그냥 보실게요.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행 경비, 자 시간 등이 주어져 관광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유효한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고요. 자 현지 수요라는 건 보시면 여행 경비, 시간 등이 주어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요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요를 현지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현지 수요를 현시 수요라고도 해요. 현시 수요, 현시 수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요를 우리는 현시 수요 또는 현지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지 관광지에서 관광 활동을 하고 있는 수요는 현지 수요, 현시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 수요는 자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시 수요가 아니라 개인적 능력과 관광지와 관련된 여건, 자 여건이 주어진다면 여행에 참가할 수 있는 수요를 잠재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도 수요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홍보나 어떤 여기 연수 활동 등을 통해서 이용 형태를 이렇게 그 관광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수요를 여기 나와 있는 유도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수요의 특성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관광 수요의 종류 이렇게 외우시면서 4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유효 수요. 두 번째 현지 수요 또는 현시 수요. 세 번째 잠재 수요. 네 번째 유도 수요. 이렇게 4개의 수요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요 예측의 필요성,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수요 예측을 하는 필요성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예측을 해야 되겠죠. 또는 적게 들어올 것 같다.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관광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관광 상품의 가격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관광 투자에 대한 예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을 결정하기 위해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수요를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에 수요 측정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보실게요.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요. 자 정량적 예측법이 있고 정성적 예측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정량적 예측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자 정량적 예측이 있고 정성적 예측이 있어요. 어렵죠 말이. 쉽게 이해하겠어서 말씀드리면 자 정량적 예측은 수치를 갖고 예측하는 거고 자 정성적 예측은 어떤 직관적 통찰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직관적 통찰로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관적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직관적 통찰로 예측하는 걸 정성적 예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보실게요. 자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의
GDP가 예를 들어서 그 전보다 20%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광에 대한 수요도 한 20% 늘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하는 건 뭐예요? 정량적 예측이에요. 수치를 갖고 예측한 거기 때문에. 아셨죠? 자, 하지만 자, 정성적 예측은 직관적 통찰로 예측하는 거고 역사적 예측이라고도 보통 대표적인 그 역사적 예측법이 대표적인 정성적 예측법에 해당하는데 정성적 예측이라는 건 자, 어떤 과거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랬을 때, 안 좋았을 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건 어때요? 정성적 예측.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정성적 예측, 질적 예측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량적 예측을 양적 예측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성적 예측을 질적 예측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종류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정량적 예측은 시계열 분석법이라든지 인과모형 분석법, 회귀분석법 등이 대표적인 정량적 예측에 해당하고 정성적 예측은 주관적 평가법, 기술적 추정법, 역사적 예측법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 패널, 그 전문가들의 어떤 직관적 통찰에 의한 예측을 우리는 정성적 예측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성적 예측과 정량적 예측이 있고 각각의 정량적 예측의 종류, 정성적 예측의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워낙 분량이 많고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중요한 것만 찍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좀 빨리 지나가셔도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안 드린 부분을 공부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한 번은 읽어 보실 때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